안녕하세요. 강사 배은하입니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딜 내 아이 유치원 보내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 보내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세부적으로 국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지고요. 교육과학기술부 감독 아래 2012년부터 누리교육과정으로 교육합니다. 2013년부터는 만 3, 4, 5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어지지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감독 아래 소득 수준, 시설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고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은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지거나 교육과부의 어학원으로 등록되어집니다. 유치원을 선택하는 가정 중에 부모님들께서는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르프 등의 교육 철학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프레벨은 독일에서,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 앞장서신 분들의 이름입니다. 그 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교구를 만들어 원에 비치하여 교육하는 곳에 그분들의 이름을 걸고 교육을 하지요. 레지오 에밀리아는 이탈리아 도시의 이름이고요. 유아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발도르프는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학자가 자유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한 데서 시작된 교육의 흐름이고요. 발도르프를 지향하는 유치원에서는 가정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자연물을 활용한 교육을 하게 되고 자기 수양과 명상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어느 정도 교육기관이 내거는 이름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이 모든 교육은 단순히 수업의 형태나 방법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육자가 유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부모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계된 사회 구성원들과 지역 구성원들이 유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철학과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런 이름을 내건다는 것은 그 교육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안 하는지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 원의 원장과 교사의 교육 철학과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에 따른 바른 이해와 유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이 유아교육을 바르게 실천하는 곳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원을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를 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상담 전화를 통해 방문 상담 일정을 확인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원에 들리시는 시간도 아실 수 있고 기다리는 일도 없으시겠지요. 시간이 안 나셔서 전화 상담만 원하시면 궁금한 점을 꼭 기록하셔서 전화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원장님의 교육 철학, 일과 시간, 교육 내용 및 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또는 교육비에 대해 듣게 되어지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무엇을 배우는지 양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아교육기관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양보다 뭔가를 배우는 일이 즐겁구나라는 배움의 즐거움과 배움의 태도와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곳입니다. 또한 상담 시 유아교육은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터득하는 교육이 오히려 더 유아에게 도움이 되니 너무 지식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이 끝나면 환경을 살펴보시는데요. 환경을 살펴보실 때는 유아와 함께 둘러보시면서 유아의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셔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이 각 반에 있는지 공동 화장실로 사용하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혹 화장실이 각 반이나 연결된 교실에 있지 않고 공동 화장실로 사용되는 경우에 유아가 적응하는 시기에 옷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유아와 함께 교구나 놀잇감들이 충분한지 확인하시고 교실 환경과 교구들이 청결한지
또는 유아들이 놀이하기에 충분히 넓은 교실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단을 살펴볼 텐데요. 식단은 조리사가 조리하여 먹이는 음식이어야 하고요. 간혹 점심 식단에 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이유를 물어보시고 부모의 입장에서 설명하시면 원에서 참고하여 식단을 조정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한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여 보내실 때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좋은 환경 속에 바른 교육을 받기 원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유아교육기관을 찾지 못하게 되실 경우도 있지요. 혹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시거나 유치원 입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하여 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못하시면 더 속상하시겠지요. 하지만 유치원도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아이 하나만을 위한 최상의 장소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알맞은 최적의 유치원을 고르시되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은 유아를 입학시킨 후에 원과 교사와 상의하여 좋지 않은 점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부모님들께서 원에 건의 전에는 반드시 내 아이 하나만을 위한 원 운영을 강조하시는 것보다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아들은 입학 전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면 유아는 혼란스러울 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보내기로 마음이 정하셨다면 내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유치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영아 전담 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다수이긴 한데요. 어린이집이나 영아 전담 시설보다 유치원이 대규모인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도 유아들도 기대하고 입학을 기다리지요. 그런데 간혹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치원 가니? 라던가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하면 유치원 오지 말래, 너 싫어해 등과 같은 불안감을 아이에게 심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 즐겁게 생활하길 원하신다면 그런 말은 안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유치원에 보내시기 전에 첫 번째로 건강한 아이로 보내셔야 합니다. 개월수에 따른 예방 접종을 하시고 위생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유치원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바른 손 씻기를 알려주셔서 습관을 들이시고 외출 후 꼭 손과 얼굴을 씻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적응하는 동안은 귀가 후 충분히 쉬게 하셔서 유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하고요. 지치고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는 유아들의 식습관입니다. 스스로 먹기, 깨끗이 먹기, 자리 지키고 먹기, 식사 시간 지키기를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유아들이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유아들의 일과 활동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유치원 일과의 식사 시간은 배식을 합쳐 40분에서 50분 사이인데요. 보통 배식을 빼고도 30분 정도는 있지요. 가정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셔도 30분을 넘기지 않으니 유아들도 가정에서 30분에서 40분을 넘기기 전에 이제 식탁 정리 시간 5분 전이야 라고 알려주셔서 그때까지 식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시락을 사용하시는 원의 부모님들께서는 도시락을 꼭 씻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설마 도시락을 안 씻어서 보내기도 하나 하시겠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많고 엄마가 늦게 귀가하시기도 하고 바쁜 일가로 잊으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 저녁을 보내고 온 도시락은 위생상 유아에게 좋지 않으니 꼭 씻으시고 단체 생활을 하는 만큼 도시락 테두리나 고무 부분도 신경 써서 씻으시고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시할 거예요 등과 같은 필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정이와 예서가 있어요. 예서는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마다 화장실 가도 돼요? 라든가 옷이 잘 안 입혀지면 이거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활동 중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자신이 궁금한 점이나 안 되는 것에 대해 잘 물어보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민정이는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가고 있어서 꼭 참습니다. 또한 활동 중에도 잘 안 되는 것을 물어보지 못하고 끙끙대며 힘들어하죠. 어떤 유아가 더 유치원에 적응하기 편할까요? 물론 교사는 유아들의 어려운 점을 놓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처음 신학기 때는 모든 유아들의 기질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미리 유아들과 연습하시고 내 아이 성격이 여리거나 어른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면 미리 교사에게 도움을 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유치원에 보내실 때는 편안한 옷을 입혀주셔야 합니다. 물론 활동할 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축성이 좋은 옷을 입혀야겠지만 혹 물감이나 사인펜 등이 묻어도 세탁에 어려움이 없는 옷을 입히셔야 합니다. 원에서 유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옷이 끼거나 불편해서 놀이 중에 짜증을 내거나 예민해하는 모습들도 보았고요. 하루 종일 옷에 사인펜이 묻을까 물감이 묻을까 생각하며 다른 활동을 못하는 유아들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을 꼭 먹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유아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못 먹이더라도 요기가 되는 빵이나 시리얼 등이라도 꼭 먹이셔야 하고요. 할 수 있으면 아침에 배번도 보시게 해주세요. 아침에 배번 활동은 유아의 오감을 열어주어서 유치원 활동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도우지요. 여섯 번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부탁하는 준비물 등은 잊지 말고 저녁에 미리 챙겨 놓는 것입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유아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교사가 도와주겠지만 반복되다 보면 초등학교 가서도 스스로 챙기기보다 누군가가 챙겨주겠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부모가 고치기 힘든 습관 중에 하나로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더욱 신경 써서 습관 들이기를 하셔야 합니다.